저번에는 교수님들과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학교 생활 그리고 취업의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직접 현직에 계시는 선배님을 모셔놓고 어떤 취업 꿀팁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현황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학부생들의 궁금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21년 이제 농협은행 상반기 공채에 합격해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김상천 경제학부 16학번 김상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6학번이시고 저도 16학번인데 네. 정말 취업을 빨리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지금 업무를 맡고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저는 일단 처음에는 네. 이제 은행에 오시면은 그 수신 업무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물론 아직 저도 잘 모르지만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어서 말씀드리기도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선 그 창구 업무라고 수신 업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그 창구 업무 우리가 은행 가서 하는 뭐 통장 관련된 업무라든지 뭐 카드 관련된 업무 뭐 주택 청약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뭐 큰 송금이라든지 고액의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표 발행 또 수표 지급 이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업무들 중에서도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수신 말고 본인이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팀이 이제 저희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지점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있는 수신 파트고 두 번째가 여신팀인데 여신팀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가계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그리고 이제 기업 대출까지도 이제 폭넓은 이런 여신 분야를 맡고 있는 게 여신팀이고 또 이제 자산관리팀이라 해서 이제 신탁, 펀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요즘에는 금융소비자법이 이제 3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 기준이 좀 더 강화됐고 또 새로운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이제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논리의 이야기인데 자산관리 부분도 공채로 뽑는 거 아니면 저기 이미 경력직 사람들 뽑는 건가요? 보통 이제 농협은행 기준에서는 이제 공채로 뽑으면은 이제 직무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또 지점도 제가 발령받은 지점이 이제 시흥에 있는 지점인데 이제 시흥에 있는 지점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3년 그래서 길게는 5년에서 5년마다 이제 권역별로 순환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순환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뭐 경기도 지역 내에서 이제 순환을 돌게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본부에 갈 수도 있고 그럼 이 업무도 바뀌어요? 네, 업무도 이제 하면? 바뀔 수도 있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단 수신팀에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여신팀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산관리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 받는 페이도 아니요, 페이는 똑같습니다. 페이 그 자산관리를 하든 수신을 하든 여시든 물론 그 농협은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농협 기준이죠. 일단 그 어떤 직무냐에 따라서도 페이가 다 테이블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슷한데 대신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뭐 자격증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실적 얘기도 하셨는데 네. 좀 문과 그 금융권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게 실적에 대한 압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있죠. 실제로 은행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실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나요? 근데 농협은행 제가 있는 농협은행이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물론 농협은행밖에 지금 안 겪어봤지만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뭘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게 없고 오히려 그냥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이제 열심히 좀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물론 제가 아직 신입이라서 아직 신입이라서 실적 어떤가요? 물론 네,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막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실적과 이제 월급이 연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은 이미 그대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실적이 업무 붙으면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보너스 이렇게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같은 동기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는 볼게요. 네. 답해줄지 안 답해줄지 모르겠는데 초봉이 얼마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현장 실습을 하면서 현장 실습 할 때는 이제 KT 계열사에 있었거든요. 현장 실습. 현장 실습이요?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실습? 회사인데 KT에서 그 KT 계열사 중에 한 곳에서 이제 회계팀에서 거기는 일을 했었는데 물론 거기서는 이제 인턴 월급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당연히 많고 인턴 월급이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월급 막 금융권 생각하시면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어제 월급을 받았거든요. 어제 받았는데 물론 그 세금 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되긴 하거든요. 당연히 세후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세전
명세표를 봤을 때는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 많았다. 네. 이제 1개월 차인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4월 26일 입사니까 네. 이제 1개월 넘었죠? 아 근데 조금 제 생각에 좀 더 구체적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권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아, 그 후배들이 이만큼 받는다고? 나 좀 더 오늘 잠자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 업다운을 한번 할게요. 네. 200업 다운. 연봉으로 가시죠. 연봉. 아 연봉으로? 네. 연봉이 자신있나 보네. 오케이. 그러면 2,500업 다운. 업이죠. 3,000업 다운. 업이요. 4,000업 다운. 업이요. 4,000업 다운? 5,000업 다운. 이건 여기서 이제 비밀로 하겠습니다. 5,000. 그 4,500업 다운. 이건 비밀로. 오케이. 4,000업이다. 네, 세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인가요? 세전으로 세전 기준. 4천 업이죠. 세전 기준 4,000업이고 세후로는 세후 기준 아니잖아요. 세전 기준. 근데 세후가 이제 좀 애매하죠. 용역은행이 그런 게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월급의 일부분을 이제 IRP라고 해서 개인연금 계좌에 불입을 해줘요. 넣어야죠. 그래서 그걸 불입을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개인이 넣어야 되는데 이제 저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일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쵸. 일부를 납입을 해주면서 결국에 이제 제 돈이긴 하거든요. 그쵸. 이제 그걸 합치면은 돈이 이제 더 많은데 근데 사실상 그걸 만약에 빼고 생각하면은 통장에 꽂히는 돈이 그렇게 되게 많다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럼 돈은 많이 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제 워라벨 중심에서도 많이 워라벨. 궁금할 것 같아요. 워라벨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52시간 그 제도가 있어서 컴퓨터가 꺼져요. 너무 은행 오면은 막 되게 새벽부터 일찍 와가지고 막 당연하죠. 준비해야 된다. 물론 저는 아직 신입이니까 저희 시점이 이제 8시 반까지만 출근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는 그래도 8시 전에 오거든요. 네. 가는데 대신에 이제 퇴근 시간은 보통 6시면은 끝납니다. 8시. 그러니까 6시. 6시. 뭔가 대부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늦게 퇴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있는 수신팀 같은 경우에는 마감이 다 그쵸. 무사히 마쳤다, 그쵸. 뭐 틀린 게 없다라고 하면은 6시쯤이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여신 자산관리 이런 데 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이거는 파트마다 여신이 특히 더 늦게 끝나요. 왜냐면 대출 심사 이런 것들이 저는 아직 업무를 잘 모르긴 하는데 더 늦게 끝나요. 대출 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그거 정확히 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제가 있는 팀은 그래도 컴퓨터가 꺼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워라벨 보장되고 4천 이상이다. 네. 그럼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하죠?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어요 보통? 보통 선배들 봤을 때 정년. 정년 정년은 진짜 무한대? 그렇게 큰 어떤 걱정하지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리지 않으면은 보통 오래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지점에 있는 분들도 지점장님이 제가 알기로 85년 입사인데 계속 완전 그 과장님들도 그렇고 지점장 그 팀장님들도 그렇고 다 대부분 계속 농협에 입사하셔서 쭉 있었던 분들이기도 하고 또 저희 농협이 제가 알기로 2012년인가 13년에 원래 농협중앙회였어요. 농협중앙회였다가 그게 이제 신용사업이 분리되면서 농협은행이라는 법인이 따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서 만약 송금을 하게 되면은 농협은행이라고 뜨는 게 아니라 농협중앙회라고 뜰 때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농협중앙회로 입사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쭉 다니고 계신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되고 나서 입사한 거긴 한데 아무튼 되게 근속연수는 되게 긴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초봉이 4천 이상의 워라벨 보장되고 소금을 계속 정년까지 보장이 되면 다른 금융계보다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금융권에서 공부를 해봤는데 뭐 투자 이런 회사 그리고 뭐 아리센터 애널리스트 준비하는 사람들,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실적 압박도 되게 크고 증권사 그죠. 증권사는 근속연수도 짧잖아요. 실적에 따라 그게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오피셜 그쵸, 오피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증권사는 퍼포먼스를 자기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게 사실이고 또 그만큼 그 페이 측면에서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은행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안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 다음 질문이 회사에 대한 장점을 어필해달라고 했는데 장점. 충분히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다 말한 거 그쵸 같아요. 그쵸. 소금 넣고 근속연수 보장 워라밸. 네, 그리고 자녀학자금 지원해주고. 아 자녀학자금. 아 결혼 계획이. 네, 자녀학자금 지원해주고 또 이제 네. 주택 자금도 이제. 아 그쵸 대출. 대출 근데 잘해주고. 그거는 뭐 어느 회사든지 다 해줄 수 좋은 있을 것 회사네요. 같아서. 네. 좋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입사 과정 한번 다 전체적으로 말씀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협만. 농협 기준으로 자소서 자소서 쓰고 뭐 시험을 본다든가 이런 건 말해주세요. 근데 보통 이제 농협이 이제 지원하기 전에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네. 지역 농협이 따로 있고 네. 농협은행 이제 중앙에서 파생된 농협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농협 따로 뽑고 그 지역 농협은 또 2금융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농협 중앙회에서 나온 이제 저희 농협은행은 이제 1금융권이다 보니까 이제 또 농협 지역 농협과 별개로 뽑는데 이제 보통 제가 지원했을 때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2월달에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취준 시작한 게 제가 2월에 마침 시작을 했는데 2월달에 딱 공고가 난 걸 보고 이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쓰고 나니까 자소서 결과가 3월 중순쯤에 발표가 났어요. 2월 말까지 접수를 2월 받고 말까지 접수 쓰고 3월 중에. 네, 3월 중순에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자소서 쓸 때 블라인드 채용이어가지고 이제 농협이 사실상 공기업은 아니거든요. 공기업은 아닌데 중공모 공기업은 아니에요. 공기업은 아닌데 그런 성격을 이제 띠고 있죠.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출신 학교라든지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절대 쓸 수 없었고 물론 사진은 있지만 내가 뭐 어느 학교에서 뭘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 전혀 쓸 수가 없었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우대해주는 자격증 아니면은 전혀 쓸 수가 없었어요. 보통 이번 공채 같은 경우에는 신용분석사를 우대해줬거든요. 물론 그 회계사, 세무사 이런 것도 당연히 우대를 해줬지만 그 보편적으로 취준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용분석사를 우대해줬고 뭐 IT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을 우대해줬는데 그거 외에 막 보편적으로 뭐 은행 준비하시는 친구분들이 이제 하시는 뭐 금융3종이라든지 뭐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은 전혀 우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애초에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던 거는 내가 이제 뭐 인턴이라든지 어느 회사 생활했으면 경력사 그리고 자기소개서 5문항 해서 이제 접수를 하면은 3월 중순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필기 시험을 봤는데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피셋형이라고 해서 그 수능 국어 지문 있잖아요. 수능 국어 지문이 보통 수능 국어 지문 하면은 한 지문에 그래도 4-5문제는 붙어 있잖아요. 그 긴 지문에. 근데 농협 피셋 같은 경우, 농협 그 NHAT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당 하나예요. 근데 대신에 그 진짜 그 종이 시험지 종이 한 바닥 문제가 지문이 꽉 차 있는데 문제가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50문제를 1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다 못 풀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냥 안 틀리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면 틀리면 감점이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도 없고. 그러면 끝이에요? 그 과정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5문제 정도 풀었고 나머지 못 푼 거는 아예 안 찍었습니다. 아예 안 찍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필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때 이제 면접을 봤죠 바로. 그래서 그 결과 나오고 다음 주에 바로 면접을 봐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론 면접이 있었고 이제 인성 면접 2개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토론 한 40분, 50분가량? 그리고 인성 면접 거의 1시간가량 보고 이제 6명이 한 조로 들어가서 그 토론 주제를 던져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근데 주제를 사전에 공지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주제를 던져주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주고 그 뒤로 자유롭게 토론. 본인 무슨 역할이었어요? 사회자 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린론 그린론이라는 상품을 농협에서 이제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어야 좋을까 이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해주면 더 좋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 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토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6명이서 힘을 합쳐서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상품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설계해 나가는데 저는 보통 앞쪽에서 막 국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ESG 경영에 대한 해외 사례들을 이제 많이 말을 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말을 했었죠. 그럼 그냥 그림론 만들 거예요라고만 던져주다면 이 그림론이란 거 좀 대략 설명을 해주고 나서 아니요, 설명 안 해줘. 그러니까 농협에 있는 그림론을 미리 기존에 공부해야 이미 돼?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ESG 경영, 뭐 환경, 뭐 사회, 그쵸. 기업 지배구조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아, 또 이제 대출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기업 대출이 이제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배경 지식은 본인이 처음부터 있진 않았을 거잖아요. 준비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그럼 배경 지식을 쌓는데?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회계나 세무 이쪽 분야에 관심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뭐 뭐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재무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 자소서를 한 군데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보통 그 자소서를 여러 개 쓰다 보면 좋은 게 기업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문항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막 자소서 쓰다 보면은 배경지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자소서를 많이 써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배경지식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이게 쓰일지 모르니까 따로 준비는 안 했네요.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인턴을 또 같이 준비하면서 ESG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를 하게 됐죠. 요즘 유행하는 게 ESG. 네. 그러면 저 궁금한데 피세 네. 이거 그럼 국어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뭐 수학, 뭐 네. 경제, 경영 이런 거 안 나와요? 그거는 이제 그 논리역 그거를 50문제를 풀고 이제 뭐 시험을 하나 더 봐요. 그걸 마치고 나면은 이제 멘탈이 나가죠. 나 얼굴 빨개져가지고 나 잘 못 푼 거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들면은 그럼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 이어서 시험도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그거는 경제 경영 관련된 그런 이제 상식. 상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니요, 상식은 운이에요 진짜. 운. 제가 물론 그렇죠. 실력으로. 제 생각이 보시는 운이고 거죠. 실력으로 푸신 분들도 있는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문제를 뭐 다 공개를 하면 안 되니까 뭐 말을 못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5G 설계 막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G 설계요? 네, 5G 설계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 받고 이거 뭐지 싶었고, 또 이제 SQL 데이터 쿼리 약간 이런 그렇죠. 파이썬, 뭐 자바 이런 스크립트 짜는 그런 언어들도 문제가 나왔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저는 처음 봤을 때 완전 본인이 모르니까. 보기에는 피셋이 더 핵심이네요. 합격에 있어서. 피셋이 더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약간 저는 마인드 자체가 내가 모르면은 다 같이 모르겠지라는 싶은 마인드로 풀었어가지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풀자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피셋 난이도는 NCS 기준 NCS보다 없다.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한전 기준. 비교가 안 돼. 한전 그건데? 한전. 왜냐면 그 갈래가 달라가지고. 갈래가. 느낌이 다른 거구나.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제 SBS 직무적성 검사도 봤었고, 이제 그 한국감정원도 서류 통과하고 필기시험을 봤었는데, 그 직무적성 검사가 NCS 그 적성 검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객관적인 건 주관적으로 농협은행이 훨씬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얼마나 준비했어요? 피셋 준비하는데 몇 개월 정도? 피셋은 이제 학교 커리어 개발 센터에서 1월 달에 그 직무적성 검사 그 프로그램을 해줘가지고 그걸 이제 책 받고 이제 온라인으로 줌으로 들었죠. 대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줌으로 한 달 정도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 수료를 하고 나면 그 강의를 무제한으로 5월 달까지 들을 수 있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때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줄 몰랐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농협 준비할 때는 문제를 사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기존에 준비했던 NCS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매산비 아세요? 매산비? 그 고등학교 수능 때 많이 준비하잖아요. 매산비. 근데 그때 매산비 그 비문학 지문을 하루에 그냥 진짜 계속 풀었어요. 하루에 세 챕터씩 시간 재서 계속 풀었고.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필요한 과목은 아니죠. 암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가 암기가 필요한 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가 좀 말랑말랑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제 생각에 일단 평소에 뉴스기사 많이 읽으면 좋고, 이제 아.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레포트 같은 거를 그냥 많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뭐 문제 푸는 것도 다른 거니까. 근데 문제 푸는 거는 보통 자신이 평소에 많이 읽었다 싶으면은 매산비 한 일주일, 2주일만 돌려도 그 시험 푸는 모드로 바뀌어서 충분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할 할 수가 하라는 없어요. 말은 못 하겠네요. 준비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쵸. 네. 이거 그냥 진짜 능력이네, 개인 능력. 본인이 이제 어, 뭐 대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읽었고, 많이 많이 읽었고. 읽은 양이 중요하겠네. 그리고 문제도 자기가 아는 분야가 나와야 더 빨리 풀겠죠. 아, 그럼 만약에 1학년의 경우 만약에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읽고 다양한 그쵸. 분야를 많이 경험해보고 읽는 게 진짜 하는 중요해요. 게 그때 이제 필기에서 그게 빛을 발합니다. 진짜 아, 배경 지식 쌓는 게. 그럼 이거는 좀 준비하기가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쉬울 수도 있겠네요. 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제 때도 이런 관심이 네 많으시네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식평가 때 경영 그 피세팅 말고 그 상식평가 때 유효했던 게 아무래도 회계세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원가 관리라든지 이런 회계 문제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진짜 보자마자 풀었어요. 뭐 회계사 준비하셨잖아요. 아니, 세무사 준비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보자마자 풀었고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아는 분야가 나오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근데 모르면은 전혀 풀 수가 없죠. 그럼 주로 어떤 분야 쪽을 많이 읽어야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쪽도 나왔을 때 바로 풀었다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어떤 분야의 뉴스를 주로 읽어야 아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를 국한하지 말고 오케이. 그냥 애초에 사회에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운이 좋았던 것 같고